자, 27쪽을 보시면 물질이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규칙적으로 결합하여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과거, 그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선배라고 했구나. 그 고대 학자에서부터 지금 현재 받아들여지게 된 흐름에 대한 설명이 메뉴에 나와 있어요. 오케이? 근데 아마 중학교 때 선생님하고 이제 배웠었던 부분들 덕분에 혹시 1번부터 20번까지 원자 번호를 쓸 수 있지? 네. 네, 그죠? 불러볼까요? 수소, 네, 헬리, 네, 리튬, 그죠? 이게 너와 나의 마음이 똑같다고 생각해. 네가 부르면 내가 지금 쓰고 있죠? 베릴, 네, 그 다음. 금속, 네, 탄소, 네, 질소, 네, 산소, 네, 플로린, 네, 네온, 네. 나이트로, 저기죠, 나트륨. 네, 마그네슘, 네, 알루미늄, 네. 규소, 네, 규소, 인화, 인화, 염소, 염소, 아르곤, 아르곤, 칼륨, 칼슘, 칼슘, 그죠? 칼륨, 칼슘. 이렇게 되네요. 그죠? 이렇게 되네요. 이게 우리가 물론 우리가 알아낸 건 아니야. 선배들이 알아냈겠지. 저기 과학자들. 미안해. 선배들은 그들은 우리를 선배라고 후배라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선배님들이 알아내준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맞춰서 세로 방향으로 나열되어 있는 이 흐름이 과학자들이 알아내진 흐름 중에 총 7줄이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가로로 7개. 오케이? 가로 방향을 주기라고 하고 가로 방향에서 알려준 게 뭐냐면 원자들이 얘도 원자고 얘도 원자고 원자잖아. 중학교 때 원자는 대체적으로 어떤 상태로 존재한다?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로 존재한다 라고 배웠어. 전기적 중성이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를 갖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전하량이 똑같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오케이? 중성이다 라고 했죠. 근데 그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지금 현재 뭐 우주에 기원하면서 아마 얘기를 하실 거야. 그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가운데 원자들 각각 뭐 수소의 원자핵, 헬륨의 원자핵, 헬륨 원자핵이든 수소 원자핵이든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양성자, 중성자 모두 다 얘네들을 구성하게 하는 기본적인 플러스 3분의 2만큼의 전하와 마이너스 3분의 1만큼의 전하를 가지는 더 적은 그 쿼크라는 아이들이 모여져서 만들어지는 거죠. 혹시 처음 들어봤나요? 아니죠? 들어봤죠? 네. 그래서 각각의 이런 2 플러스 3분의 1 정도의 전하를 갖고 있는 쿼크가 업 쿼크예요. 마이너스 3분의 1 정도의 그 전하를 갖고 있는 게 다운 쿼크예요. 다운 쿼크. 업 쿼크나 다운 쿼크들이 우주가 탄생하는 그 빅뱅 당시에 동시에 다양하게 많이 생겼고, 그죠? 그 우주가 탄생하는 그 당시에 렙톤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전자예요. 얘도 같이 생겼죠? 우주가 탄생할 때. 근데 우주 탄생 그 에너지 때는 굉장히 많은 온도를 높은 온도를 갖고 있겠잖아. 온도가 높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막 빨리빨리 입자들이 움직일 거라고. 그죠? 그 빨리빨리 움직이는 입자들 중에서도 특히 상대적으로 질량이 어쩔수록 더 움직임이 빨라요. 질량이 무거우면 움직임이 빠른가요? 질량이 가벼운 입자가 움직임이 빠른가요? 어떤 아이가 움직임? 그치. 몸이 가벼울수록, 그치. 질량이 가벼울수록 누군가 휙 바라봐 줬을 때도 막 펄펄 날아가야겠잖아. 그치.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들이 자기네들의 전하에 어떤 정전기적 인력으로 뭉쳐져서 원자핵을 만들고 있는 동안에도 얘는 너무 가벼워서. 오케이? 원자의 상대적 질량들이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는데 양성자 뭐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 이 정도의 전하량을 갖고 있는 애들이 뭉쳐져서 양성자가 만들어지잖아? 네. 그다음 중성자도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2
이렇게 뭉쳐져서 만들어지잖아? 오케이? 자, 얘네들 기본적인 양성자나 중성자나가 만들어지는 동안에도 또 계속 그런 입자들이 업커크, 다운커크라는 입자들이 계속 붙어. 상대적 질량이 얘가 플러스 얘 정도고 중성자가 플러스 얘 상대적 질량이야. 전하량이 아니라 상대적 질량 이 정도라고 하더라도 렙톤은 얘네들의 상대적 질량의 1837분의 1 정도만큼으로 가벼워. 그러니까 너무 가벼우니까 얘들 여전히 계속 막 움직이고 있단 말이야. 빅뱅 우주 탄생 당시에도 계속 막 미치는 심하게 움직이고 있다가 얘네들끼리가 더 뭉치고 여러 원자핵 덩어리들이 먼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오케이? 그리고 난 다음에 충분히 어느 정도 얘 움직임이 더뎌질 만큼 우주가 식었었을 때 원래 나 마이너스인데 원래 뭐야 플러스 띄고 있는 덩어리 부분이 있네? 응? 우리 같이 놀자 이런 식으로 맴돌아서 이 원자핵에 수소 원자핵에 마이너스 하나만큼이 돌면서 수소 원자라는 게 생겼고 헬륨 원자핵에 마이너스 2개만큼의 전자가 돌면서 인력에 의해서 돌면서 헬륨이라고 하는 원자가 생긴 거야. 그래서 현재 원자의 탄생들을 원소의 탄생들을 우주에 이런 더 작은 미립자들의 움직임 그때 당시 그것들이 서서히 식으면서 어떻게 형성돼 가는지를 처음 배우는 게 앞에 지구과 파트라고 한다면 이미 원소들, 그러니까 그거와 별개로 이제 우주 탄생은 우리 최근에 우리가 빅뱅이랄지 이런 이론들을 밝혀낸 거잖아. 여러 가정들이랄지 여러 원리와 그런 팩트들을 찾아내면서 알아낸 거고. 근데 한 17세기, 18세기는 고대는 아니지만 중세에서부터 현대로 넘어오는 그때의 화학자들과 물리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최소한의 원자들끼리가 모여졌을 때 이런 성질을 갖는 물질이 만들어지고 저런 성질을 갖는 물질이 만들어지는지가 궁금했어.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물질을 만들어내는 게 원자 간의 결합인데 그럼 원자 하나하나가 어떤 화학적 성질을 갖기에 A라는 원자랑은 B라는 원자가 결합하려고 하고 오케이? 또는 C라는 원자랑 B라는 원자가 안 결합하려고 하는지 만약 결합을 한다면 어떤 형태로 결합되어서 어떠한 화학적 성질을 갖는 물질이 되는지가 궁금했을 때 원자 하나하나에 집중하게 된 거고 오케이? 그럼 그 원자 하나하나에 집중하다 보니까 원자 하나하나를 구성하고 있는 얘의 원자핵이랄지 또는 전자랄지 그 전자들의 에너지 수준에 대해서 집중하게 된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 전자들의 에너지 수준에 대해서 집중해 보다 보니 거의 대체적으로 모든 종류의 원자는 자신의 원자 번호만큼의 같은 양성자 수를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의 저 어떤 주기적인 경향성은 모즐리라고 하시는 분이 엑스레이 회절 실험을 통해 이런 공통된 규칙성은 오케이? 가로 방향은 전자 껍질 수고요. 그 원자에 존재하는 그 전자가 몇 개 껍질에 채워져 있는지에 해당하는 전자 껍질 수고 세로 방향은 그 원자의 제일 바깥에 존재하는 체외각 전자수 라고 하는 그 특징을 가진 채로 나름 공통된 화학적 성질들별로 나열을 시켜놓자 라고 해서 나열이 되어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모즐리가 제안한 원자 번호 수대로 저 형태들을 배우고 있는 거고요. 모즐리 이전에 이런 족주기에 대한 얘가 주기고 얘가 족이거든? 세로 방향이 족. 오케이? 이게 총 18족이 있어. 18족. 18족. 1번부터 18번까지. 오케이? 18개가 있고, 족이고. 그 다음에 가로 방향은 주기고. 오케이? 족과 주기. 그래서 모즐리 엑스레이 회절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지금은 받아들이고 있지만 처음에 이런 약간의 나름 공통된 성향을 나열을 시켜주신 분이 멘델레프. 근데 이분이 최초로 어떤 정리정돈을 했다라고 해서 멘델레프 씨가 이런 나름 그 화학상 같은 형태를 받은 거고요. 이 모즐리 씨는 조금 불운이긴 한데 엑스레이 회절 실험을 통해서 이
어떤 정리정돈이 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수정을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받아들였지만 우리가 주기율표라고 하는 이 인식은 이분의 어떤 제일 첫 번째 정리정돈 하신 분의 업적이다 보니까 이분의 어떤 인상이 훨씬 확 살아남는데 현재 받아들이고 있는 흐름은 원자번호 흐름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멘델레프 당시에는 그냥 원자의 질량 순서대로만 정리정돈한 거야. 원자의 질량 순서와 그 전까지의 어떤 공통된 규칙성들을 모아다. 오케이? 그리고 멘델레프 이전에 뭐 라부아지에, 데베라이너, 그 다음에 뮤렌즈에서 나와 있어요. 그 라부아지에는 우리의 전기 분해 실험 기억하시죠? 네. 막 뜨거운 주철관에다가 물 집어넣고 우리 분해되네? 근데 물은 원소가 아니라 화물이었어 이렇게 하신 분. 근데 그때 당시에 라부아지가 그 굉장히 오래전 시대의 분이니까 물을 전기 분해해보는 실험과 비슷하게 그때의 뭐 이런 여러 화물도 있겠지. 뭐 이런 화물이야. 이런 화물이 혹시 얘가 아주 최소 성분인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원소들의 모임인 물질로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얘네들도 막 분해를 해봤어. 막 그때 당시 막 에너지를 엄청 투여해서 야 너 쪼개줄 수 있을 만큼 다 쪼개줘봐 이렇게 화학적으로 다 나눠줄 수 있을 만큼 나눠줘봐 라고 해서 각각 세상에 보이는 그 당시의 모든 물질을 화학적으로 분해해보려고 노력을 해서 더 이상 분해가 안 되는 그때 당시에 33개의 원소들을 정리정돈해놨어 최초로. 그게 라부아지. 오케이? 그래서 원소는 여기 봐봐. 33종류의 물질들을 기체 카테고리, 금속 카테고리, 비금속 카테고리, 화합물 내구 그룹으로 나눴다고. 최초로 라부아제가. 그리고 그때 라부아제가 얘기했었던 원소들 중에 33개의 원소, 더 이상 분해가 안 되는 33종의 원소들로 정리정돈했다라고 했었죠. 그런 여러 가지 카테고리 중에 빛과 열도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원소다. 산화 규소도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얘 자체도 원소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아시다시피 과학은 절대적인 어떤 팩트가 아니죠. 이제 그 당시의 기술로는 화학적으로 막 에너지를 많이 줘도 규소라고 하는 원소랑 산소라고 하는 이 원소가 너무 화학적으로 잘 결합되어 있다 보니까 규소 따로 산소 따로 이렇게 떼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야. 막 에너지를 많이 줘도 더 이상 안 떨어지니까 에이 그래 너 안 나눠지니까 넌 완전 최소 성분이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얘때의 기술로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얘네들 셋 어때요? 원소가 아니죠? 얘는 에너지 파장이고 그죠? 그죠? 그리고 얘는 그때의 산소하고 규소가 굉장히 강하게 안정적으로 잘 결합되어 있거든. SiO2가 이건 SiO4가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잘 떼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그지? 현재는 규소 따로 산소 따로로 나눠지는 각각의 원소인 거고 얘는 지금은 이 덩어리는 원소가 아니죠. 그때 당시에는 원소로 규정을 내렸어야 해. 그래서 수정되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야. 그 오른편에다가 한번 적어주세요. 라부아제가 33개 원소를 얘기했는데 근데 산화규소나 빛과 열도 원소로 취급을 했었다고. 그지? 근데 그때의 기술의 미비 때문에 그런 거고 현재는 규소 따로 산소 따로를 각각의 원소라고 얘기하니까 얘는 에너지 파장이고 어떻게 쓸지 알겠죠? 요것만 적어주시면 돼요. 라부아제 얘기하시면서 오케이. 그리고 자 처음에 이제 멘델레프 씨가 이렇게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의 어떤 규칙성을 정리정돈을 해놨잖아. 오늘은 이제 역사 관련된 비슷비슷한 얘기를 간단하게 할 거라. 근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족 주기를 정리정돈할 수 있게끔 했던 기본 다른 선배들의 아이디어가 있었겠지. 그 선배들 중에 아까 라부아제도 들어가고 아주 오래전에 라부아제 씨의 어떤 얘기도 들어가고
그다음 데베라이너랑 뮬렌즈 라고 하시는 분의 어떤 제안도 이 족주기의 어떤 경향성을 설명하는데 족주기로 내용을 정리정돈하는 데 들어갔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일단 데베라이너는 새쌍 원소설이 있고요. 오케이? 그다음 뮬렌즈는 옥타브설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옥타브. 혹시 옥타브 알아요? 옥타브? 음계. 네. 도레미파솔라시 다시 도. 이게 반복되잖아. 그리고 점점 음이 올라가는 거고요. 오케이. 옥타브설은 자 우리가 점점 반복되는 도부터 도레미파솔라시 1, 2, 3, 4, 5, 6, 7이죠. 오케이? 그리고 여덟 번째마다 또다시 새로운 도가 들어가죠. 오케이? 그래서 또다시 새로운 도를 만나게 되는 것처럼 나름 이렇게 점점 점진적으로 원자들을 질량 순서대로 순서를 매겨놓다 보면 그 다음 언제 다시 여덟 번째가 돌아올 때쯤에 얘네들과 공통된 성질을 갖는 아이들이 생기더라 라고 하는 걸 얘기한 거야. 과학자들 이 뮬렌즈가 이 원자 질량 순서대로 원자들을 나열을 해놓고 보니 그때 당시에 기술로 나열을 해놓고 보니 여덟 번째 될 때에 첫 번째 거와 얘네들이 어떤 공통된 화학적 성질을 보이고 또 얘네와 얘네들이 공통된 성질을 보이네. 당연히 번호는 완전 다르겠지만 이쪽으로 갈수록 원자의 질량은 증가했는데 지금의 현재 뭐가 비슷하냐면 족의 어떤 화학적 경향성과 너무 비슷한 거야. 1, 2, 3, 4, 5, 6, 7 그치? 그리고 이렇게 1, 2, 3, 4 도레미파솔라시 도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착안하여서 멘델레프가 저렇게 가로 방향의 주기에 대한 공통성으로 설명을 해놨어. 오케이? 가로 방향으로 나열을 시켜놨어. 오케이? 자, 근데 처음에 옥타브설을 류렌즈가 얘기했을 때는 과학자들이 비웃었죠. 야, 무슨 화학의 원소들이 원자 질량의 증가에 따라서 이런 여덟 번째마다 이런 규칙성이 있겠어? 말도 안 돼. 라고 했어요. 그치? 근데 이제는 우리가 다 원자들 자체에 원자들이 하나하나의 껍질로 되어 있고 그죠? 이렇게 번호가 증가해서 얘가 지금 예를 들어서 동소고 얘가 탄소고 얘가 만약 질소면 예? 얘가 5번이고 얘가 6번이고 얘가 7번이잖아. 오케이? 그러면 거진 5개의 전자가 제일 안쪽 껍질에는 2개가 채워지고 두 번째 껍질은 전자가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채워진 모습으로 존재하고 그리고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들이 이렇게 하나씩 더 채워진 형태로 여기 세 번째 껍질까지 전자가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두 번째 껍질까지만 전자가 존재하는 것이지만 오케이?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자 수가 늘어나는데 제일 바깥 껍질에 하나씩 개수를 채워가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하는 걸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현재. 오케이? 이렇게. 그래서 전자 껍질 수에 대한 흐름을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이미 제한을 해놓은 거야. 전자 껍질 수의 증가를. 오케이? 자, 그리고 이분은 뭐가 좋은 뭐가 좋은 그 어떤 공통성을 뭘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된 거냐면 나중에 뭐가 될수록 얘가 지금 붕소였었잖아. 그지? 자,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순서 루틴이 돌아와서 같은 세로 라인에 해당하는 알루미늄은 원자 번호가 13번이지. 그러니까 13번인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안쪽에 전자 2개, 바깥쪽에 전자 8개. 똑같이 얘와 동일하게 바깥쪽에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3개 있잖아. 네. 오케이? 이 바깥쪽에 존재하는 전자가 3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얘와 얘의 나름의 어떤 공통된 화학적 반응, 다른 원소들과 화학적 반응을 하게끔 할 때 공통된 경향을 갖고 있다는 걸 제안을 한 거랑 마찬가지야. 오케이? 그래서 체외각에 존재하는 저 전자 수가 3개로 똑같고 3개로 똑같기 때문에 나름 하나의 공통된 화학적 결합력을 갖고 있더라. 결합 성질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족이라고 하는 것에 아이디어도 제안을 해준 거랑 마찬가지라고 옥타브설. 오케이? 그래서 하름 계산로 기억해도 되고요. 뮬렌즈. 그지? 근데 이제 시험 문제, 이제 교과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에서 헷갈리게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는
이게 지금 옥타브설이 8음계설이잖아.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시토 해서 얘가 7개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7개고 그지? 다시 8번째 만에 또 도가 돌아오잖아. 얘하고 얘 입장에서 그지? 그러니까 이 또 다시 8번째 만에 돌아오는 이 도에서 공통된 어떤 화학적 성질을 갖는 거예요 라고 얘기한 게 옥타브설이죠. 그죠? 근데 지금 현재 받아들이는 주기율표상에서는 1, 2, 3, 4, 5, 6, 7, 8 이게 8번째잖아. 예. 그리고 여기를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어떤 족이라고? 비활성 기체족이라고. 그러니까 알아낸 과학적, 역사적 순서가 다른 거야. 이하의 비활성 기체족이라고 하는 이 족은 멘델레프가 정리정돈한 이후에나 얘가 나왔어.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율렌즈가 얘기했었을 때 당시는 얘는 없었고 이 아이는 없었고 여기까지만 어떤 정리정돈된 표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던 거야. 그래서 얘는 나중에 정리정돈돼서 들어가서 안착되어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고 비활성 기체족은 그렇기 때문에 얘에 대한 어떤 공통성 흐름이 아니라 그지? 얘네들은 빼고 1, 2, 3, 4, 5, 6, 7, 8번째 리튬과 나트륨이 화학적 공통성이 있어요. 또 1, 2, 3, 4, 5, 6, 7, 8 그지? 나트륨과 칼륨이 공통성이 있어요 라고 하는 족의 어떤 공통성 흐름을 8번째 다시 도래할 때마다 얘네들마다의 공통된 흐름을 갖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걸 알려준 거야. 근데 이제 문제에서 나올 때는 이미 우리가 이 표를 외워서 알고 있잖아. 이 비활성 기체족이 포함된 이 주기율표를 최근에 주기율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8번째마다 반복되는 어떤 공통된 성질을 갖고 있으니 리튬과 나트륨이 공통된 화학적 성질이 있다라고 하면 OX 이렇게 물어본 문제도 나온다고. 율렌즈의 얘기에 의하면 8번째에 해당하니까 리튬은 나트륨 네온과 나트륨은 아르곤과 공통된 성질을 알아낸 거다. 이 사람의 의견이 그렇다라고 하면 틀린 거야. 우리가 보기에는 옥타브설 그래 8음계설이라고 학교 선생님이 얘기했었지? 8번째에는 공통된 성질이 나온다는 거지? 표에 보니까 8번째거든. 다 맞게. 그러니까 리튬이 네온과 어떤 공통된 성질이 있다는 걸 얘기했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율렌즈가. 근데 그게 맞다고? 아니다. 그지? 얘는 나중에 알아내진 다음에 들어온 형태고, 그지? 율렌즈 당시에는 여기까지 있었으니까 얘 다음에 얘 다음에 얘가 도레미파솔라시토 도레미파솔라시토 도 음계가 증가하는 도마다, 그지? 도마다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율렌즈 옥타브설이야. 네. 오케이? 그리고 데베라이너의 세스당 원소들은 얘 또한 마찬가지 어떤 반복되는 화학적 성질의 원소들의 배치를 알아내준 것 중에 하나로 여기 칼륨이 있고 이쪽에 스트론튬이 있고 이쪽에 바륨이 있거든. 원자 질량은 당연히 여기 얘가 증가하겠지. 그지? 근데 얘의 질량하고 얘의 질량을 합을 더해서 평균을 낸 게 이 가운데 스트론튬의 질량과 똑같아요. 또 나트륨, 칼륨 여기 뭐 있거든? 그럼 나트륨과 그 다음 얘의 질량의 평균값을 낸 게 칼륨하고 똑같아. 마치 이 미지에 그러니까 뭔가 그 지금 현재 알고 있는 두 종류의 질량을 알고 있다면 가운데에 해당하는 질량에 어떤 질량을 갖고 있는 원자가 와야 되는지에 대한 걸 알아낼 수 있을 만큼으로 뭔가 족의 공통된 경향을 알아내준 거야. 데베라이너가. 새쌍식에 반복된 새쌍의 어떤 원자의 질량이 평균적으로 이 1번 원자의 질량과 이 2번 원자의 질량의 합세 평균이 이둘의 평균이 가운데에 해당하는 원자 질량이 되게끔 그런 아직은 개발되지 않은 아직은 알아내지 않은 원자들의 미지의 원자들마저도 어떤 얘는 이런 화학적 성질을 갖고 있으며 또는 얘는 이런 원자 질량을 갖고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제한까지 할 만큼으로 데베라이너가 세트 문급의 원자들을 알아냈어. 또 그것들을 멘델레프 씨가 이쪽 위치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딱딱 모자이크를 짜맞추기를 한 것처럼 해서 전체적인 이 하나의 주기판을 완성을 해낸 거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원자 질량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했지만 멘델레프 당시에는 원자 질량 수준으로 얘기를 했지만 근데 누구는?
모듈 C는 원자 질량이 이런 공통성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양성자 수나 원자 번호가 공통된 성질을 제한하는 것 같으니까 현재는 모듈이가 제한한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한 걸 우린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 네. 오케이? 그래서 거기 가운데쯤에 오늘날의 주기율표 나와 있는 그 부분 있죠? 거기다가 눈에 띄게 좀 적어주셔야 돼요. 지금은 모듈리의 원소를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 모듈리 씨의 제한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모듈리의 원소 번호 순서대로. 오케이? 그 아래 원소들의 모듈리의 주기율표에서 더 들여다보기에서 나와 있죠. 모듈리 씨 맨 아래. 더 들여다보기. 거기 봐봐. 원소들을 원자랑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주기성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몇 군데 있었고 모듈리가 X선 회절 실험을 통해서 원자 핵의 양성자를 결정하는 방법을 알아냈기 때문에 주기적인 성질, 원자의 주기적 성질이 양성자 수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알아냈고 이 양성자 수를 다시 순서대로 배열해서 현재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주기율표를 완성해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왼쪽은 원자를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고 오른쪽이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거든. 그지? 그래서 나름의 화학적 공통성이 오른쪽이 훨씬 더 맞더라 라고 한 거죠. 나트륨과 비슷한 성질의 칼륨이 놓이게 되어서 주기성이 들어맞게 되더라는 걸 알게 된 거고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율통합과학 관원에서 총 세로가 18개 있잖아요. 저 원자의 주기율표에 세로가 18줄 있거든요. 세로 방향이 18쪽. 근데 18개 18쪽에 해당하는 모든 족들의 어떤 성질을 다 배우는 건 아니야. 근데 선생님들은 다 배웠다. 1족의 화학적 성질, 2족의 화학적 성질, 그 다음 뭐 13족, 14족 각각 그 화학적 성질을 다 배웠는데 우리가 뭐 화학자 될 거 아니잖아. 그지? 모든 친구를 다 화학자로 키워낼 건 아니고, 그지? 마치 전공을 하게 되면 이제 심화 화학에서 더 배우게 될 거라 가장 많이 화학적 반응에서 언급되는 1쪽이랑 오케이? 17쪽은 반드시 알고 있자. 그래서 1쪽과 17쪽에 해당하는 핵심적인 부분을 고율통합과학에서 많이 다루고요. 그리고 주기가 알려주는 정보와 그 다음에 족 18개를 싹 다 기억할 건 아니지만 그냥 얘네들의 화학적 성질, 17쪽의 화학적 성질 그 정도는 족의 이름까지는 묶어서 기억을 하되 이 1쪽과 17쪽이 어떻게 반응해서 어떤 화합물을 만드는지는 배우고 가자라고 해서 화학적 결합이 이온결합, 고무결합까지는 배워.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봐봐. 넘겨서 30쪽 한번 펴볼래? 30쪽? 30쪽에 보면 핑크 완성 문제 1, 2, 3번이 있고요. 그 다음 아래 30쪽 아래 OX 문제 있죠? OX 문제 1번이 있거든요. 1번이 그 두 개 먼저 좀 한번 해볼래요? 1, 2, 3번과 1번만 여기 1, 2, 3번과 여기 1번만 선생님이 주기표 좀 갖고 올게요. 자, 그 다음 단어 넘어가기 전에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보니까 원소를 나열할 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주기율, 그죠? 주기율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고 가로줄은 우리 뭐라 한다고 여기를 주기라고 하고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저 주기율표에서 가로줄이 몇 개 있냐면 7개 있어. 7주기. 7주기가 있고 7주기. 그리고 세로로는 몇 쪽이 있냐면 18쪽, 18쪽이 있어요. 18쪽. 이렇게 세로는 패밀리라고 하여서 우리가 보통 화학적 공통된 성질, 화학적 성질이 유사한 아이들끼리 묶음이에요. 일종의 가족처럼. 그래서 이 패밀리라는 성질을 통해서 어떠한 전체 그 패밀리가, 그 족이 어떤 경향성으로 화학결합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아낼 수 있는 거고 주기는 원자 번호가 증가해가는 거지. 왜냐면 같은 세로에서 같은 이 열 안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번호가 증가하는 거니까. 그지? 번호 증가에 의해 우리가 뭘 알 수 있다. 그래. 그냥 바깥에 있는 전자의 수가 증가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만 알 수 있는 거야. 2번에 그래서 가로줄은 주기, 세로줄은 족이고요. 3번에 주기율표의 13쪽에 해당하는 원소줄은 원자과 전자수가 제가 다음 시간에 원자과 전자수와
체외각 전자수의 개념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넥스트로 넘어가고 OX 문제 1번만 한번 확인해 봅시다. 1번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첫 번째가 모든 금속원소가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한다라고 물어봤었죠. 네. 금속 원소들 중에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아이도 있어요. 순. 그죠? 순. X예요. 오늘날 주기율표에서는 원소들은 원자량, 현재는 원자량 순서가 아니라 원자 번호 순서로 배열됐죠. 자, X예요. 자, 세 번째. 같은 쪽에 해당하는 원소는 확장성이 비슷하다. 맞고요. 다음 네 번째. 가로줄에 있는 원소들은 물리적 성질이 유사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갈수록 전혀 원자 번호가 증가해 가니까 성질이 같은 게 아니고 그냥 같은 전자 껍질 수를 갖는다. 체외각에 같은 전자 껍질 수만 갖는다가 주기의 특성이에요.